그래서 저는 지금원에서는 물타기는 좀 천천히 하셔도 되겠다 싶기는 합니다. 물타기는요. 근데 큰 대전제 원칙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베스트. 매수를 굳이 한다면 기존의 주도주였던 애들,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대형주들은 이제는 저는 조금씩은 분할 매수해도 되겠다. 네. 좋은 주식 위주로. 근데 저는 내년에 좋아올 만한 게 자동차 빼고는, 자동차랑 조선 빼고는 사실 좀 보이진 않아서. 작년에 주식, 제가 아는 동생이 주식이 가장 치웠어요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아, 작년에 시작한. 정말 뭐 사면 네. 다 올랐잖아요. 기다리고. 그냥 뭐 하는데 뭐 대형주, 우량주 그냥 떨어질 때마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다 올랐으니까 올해도 마찬가지고 올해까지도 잘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최근 한 달 동안 이제 한강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막 이제 그냥 농담 삼아서 이제 그런 거 보면 심리적으로는 이제 거의 다 초심자의 행운도 이제 거의 다 끝물이라고 봐요. 이제 진짜 어려운 구간에 들어왔는데 이런 거 보면 결국은 12월 달만 잘 버티면, 그리고 이제 기고 효과 우리 계속 이야기 하잖아요. EPS가 올해 사실 너무 잘 나와서 이제 기고 효과를 봐야 된다. 11월 달부터 좀 어느 정도 이제 부침을 겪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효과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빠지면 기고 효과 이야기도 좀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이미 또 이럴 때도 선반영이라는 단어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년 실적 안 좋은 거에 대한 선반영들. 근데 어디까지 가서 이게 멈출지는 몰라요. 근데 급하게 떨어지면 또 V자로 나옵니다. 항상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에서는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올라갈 때 기존에 물린 주식을 무조건 그 매수하시기보다는 기존에 내가 못 샀던 주식 있죠.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그 주식이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쨌든 급락 현실로 받아들이자 이거죠. 네. 그러면 만에 하나 이게 다시 얼마가 더 떨어질지 모르나 반등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물을 탈 것이냐, 네. 아니면 지금 뭔가 새로운 그러니까 기왕이면 많이 오를 수 있는 주도주를 사는 게 좋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뭐 개별주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작은 주식들. 근데 앞으로도 뭐 대형주보다는 개별주 장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다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목별로 트레이딩 장세가 일단 큰 틀에서 맞다라고 봐요. 큰 틀에서 맞다 봐요. 뭐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외국인들이 살려면 진짜 싸져야지. 한 2,800원 깨져야 외국인들이든 연기금이든 좀 사겠다는 생각이 좀 들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지수가 얼정 보면 좀 반등이 나오면 또 치고받고 하겠죠. 그리고 사실 지금 게임주가 아무리 세다고 한들 지수를 견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섹터는 아니니까. 그렇지. 메타버스나 뭐 이런 주식들 보면 다 일부 막 좀 약간 중성 테마주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앞으로 또 백신 관련 주식들도 어떻게 뉴스 나오냐에 따라서 또 다시 뭐 이게 별 효과 없다라고 얘기 나오면 뭐 키트들 또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뭐 우리 그대로 그냥 바이든 대통령 했던 것처럼 그냥 대면 생활 다시 이어간다라고 하면 또 관련 주식들 또 올라갈 거고 그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매하기가 까다롭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쉬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일단 저는 그게 12월 달은 좀 천천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12월은 천천히 보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일정 부분은 좀 자금을 한 둘로 쪼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밸류에이션, 이제 바텀 피싱하는 밸류에이션 콜이라고 하죠. 가끔 너무 싸졌을 때, 밸류에이션 좀 너무 싸질 때 같이 투자를 하고. 네, 갑자기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것들이라고 봐요. 저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갑자기 올라올 때 세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는데,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없는 셈 치고, 연습한다 셈 치고 그냥 센 종목에 한번 질러보세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네. 그러면 이게 여기서 더 가라고 생각했는데 더 가죠. 그런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2월 달부터 있을 뭐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주식이라던가 뭐 대표 쿠콘 이런 거죠.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 주식도 될 수 있고, NFT 관련 주식도 될 수 있고. 근데 지금 오늘은 저는 그 힌트를 제가 4주 신고가 종목들에서 얻는데, 보시면 딱 지금 보면 게임주밖에 없어요. 게임주 2차전지. 그죠? 그리고 뭐 이것도 메타버스. 이제까지의 주도주였잖아요. 2차전지 네. 소재와. 그나마 얘네들이 센 거예요. 지금 보면 이노텍도 지도주였었던 거고. 예.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계속 봐야 되는 거고요. 오늘 주도주 볼까요? 오늘 주도주도 보면 그러네. 다 게임, 진단키트, 2차전지, 제약바이오, SK바이오, 백신, 뭐 2차전지 이거 다 2차전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직까지 센 놈들은 결국 기존의 주도주였던 주식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런 주식들이 계속 최소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기존 주도주들이 더 밀어붙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근데 되게 말하고 보니까 되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쉽지 않은 장은 12월에도 이어질 것 같아요. 예, 이어질 것 같고 저도 생각보다 방망이들을 좀 짧게 잡고 보는데 저도 이제 스윙 한 일주일간으로 매매를 하는 이제 스윙 트레이딩 로직이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는 뭐 그런 거 다 먹히지 않아요. 먹히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차이거든요. 대응하는 차이인데 지금은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현대차를 뭐 21만 원에 손절을 했다라고 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거니까 또 한 번 배우셨다라고 생각하죠 뭐. 네, 하고 손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손절 죽어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손절이 생각보다 괜찮은 방법이다. 네, 그리고 분할 매수도 월가에서 증명된 방법이거든요. 지금 분할 매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분할 매수와 손절에 대한 공부 자기만의 타점은 자기 본인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총자산 비율로 손절의 양을 정할 것인지 아니면 뭐 가격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뭐 이평선 기준이나 뭐 가격 지지선 저항선 이런 거를 보고 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자신한테 맞는 거는 본인이 찾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밀렸다가 다시 올라올 때 지금의 주도주,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하고 그 뭐죠? 그 게임주, 그러니까 네. 메타버스, NFT 관련된 게임주가 역시 또 주도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할 수 네.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의 강한 모습을 네. 보면서. 그런데 지금 또 좀 우리가 특이한 점이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실 대장주에 투자를 해야 그렇죠. 그 수익이 더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 게임주의 이제까지 대장주는 위메이드였는데 위메이드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게임빌 게임별로 같은 넘어가는 경우가 모습이 있죠. 네. 최근에 이게 대장주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대장주 바뀔 수 있죠. 중간중간에 뭐 개업, 뭐 회사 내용이라던가 뭐 관련된 내용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죠. 근데 일단은 크게는 게임빌하고 위메이드하고 아직은 뭐 대장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지금 게임빌도 진짜 게임빌은 정말 게임주에서 정말 무시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요때까지만 봐도 사실 그렇죠. 완전히 뭐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까지 했던 주식인데 이제 완전히 이제 뒤바뀌어서 그러네. 10월달 이때 올라올 때만 해도 게임빌이 여기서 어떻게 더 가겠어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왔죠. 네, 여기까지 왔고 여기 거래량 봤을 때는 한번 사봐도 되겠는데 왜냐하면 올라갈 때 대량 거래 나고 쉴 때는 거래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이제 밑에 함정 파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인데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신고가 매매가 중요한 게 신고가 매매가 내가 꼭지에서 물릴 수 있는 단점은 있지만 그 하나가 터지면 추세를 끝까지 쭉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또 파워풀한 모습들이 좀 있죠. 윌리엄 오니 이제 리차드 데니스가 이렇게 매매를 하죠. 승률은 떨어져요. 승률은 30%에서 40%밖에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대신에 한 번이 나머지 이제 승률을 손익비로 다 압도를 해버리는 거죠. 올라가 엄청 오르니까. 네, 오르니까 그 한 종목. 근데 이거는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종목 계좌 안에 종목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어느 한 종목이 계좌를 다 먹여 살리고 있어요. 보면 이제 큰 대실 예를 들어서 뭐 LNF라던가 이런 종목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종목을 하려면 결국은 신고가를 봐야 되는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2주 신고가나 뭐 한 일주일 신고가 정도는 페이크도 많아요. 한번 올라갔다 다시 꺾어져서 내려올 때도 많고. 근데 4주 신고가 나오는 케이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20일 신고가가 되겠죠. 그 신고가들은 그래서 제가 매일 정리를 하는 게 거기서 흐름을 잘 타고 올라가면 이제 그게 50주 신고가 이상으로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가 매매는 어쨌든 나의 무기로는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주도주를 어떻게 보면 살 수 있는. 이게 50주 신고가 가는 종목은 어쨌든 시작은 4주 신고가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2주 신고가나 뭐 1주 신고가는 페이크도 많으니까 이런 거는 포기하는 거죠. 좀 더 비싸게 사더라도. 근데 4주 신고가 정도부터는 꼭 계속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런 종목들이 거죠. 그래서 저는 BH 이런 것들은 지금도 괜찮다라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예, 뭐 오늘 윗골이 달려서 흔들렸지만 오늘 거래량도 엄청 많이 나오면서 이제 신고가로 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여기 있으니까 전혀 이런 게 또 언제 또 여기 26,000원, 27,000원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이제 신고가를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요. 주도주는 바뀔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시장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게임 섹터 자체예요. 그렇죠. 그 안에서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는 있지만, 근데 뭐 이렇게 하다가 주도주 얘기를 했지만, 뭐 이 종목도 사실 4만 원에서 벌써 5배 가깝게 났네요. 석 달 동안. 많이 올랐네. 네, 석 달 동안 5배. 삼성전자 2년 동안 2배밖에 안 올랐는데, 그죠? 이런 거 보면, 그렇죠. 뭐 위메이드맥스 이런 거는 넉 달 동안 10배, 텐베거가 넉 달 만에 나왔어요. 뭐 여기까지 뭐 끝까지 가지고 계실 수 있는 분은 뭐 쉽진 않겠지만, 이때 뭐 8월 초에 이때 가장 최악의 6,000원에서부터 지금 6만 원을 갔으니까 넉 달 동안 이런 종목도 보면 결국 이런 신고가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신고가 종목. 여기도 이때도 사실 엄청 비싸다고 생각했겠죠.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비싸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잘 매매를 했다면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신고가 나오면 관련 종목이라던가 산업 리포트를 저는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BH가 나왔다. 그러면 BH 리포트도 읽고 BH와 관련된 산업 리포트도 읽고 봤을 때 이게 전방 산업에 어떤 이슈가 있고 산업 리포트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쭉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이렇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멘탈이 정상적이어야 그죠. 올바른 판단을 맞아요. 하는데 지금은 공포에 빠져 있으면은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이 다 들죠. 계속 들죠. 뭐 무섭고 이거 뭐 진짜 코로나 3월달 같은 상황이 또 오면 어떡하지? 두 번째 더 나쁜 상황이 오면 어떡하지? 그 부분은 진짜 근데 그래서 경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경험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토 나올 것 같다라는 기분 사실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오늘 빠지긴 했지만 그 정도까지 들지는 않았거든요. 주말에 머리가 미리 아파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게 빠졌을 때 이거 왜냐면 경험적으로 이 정도로 빠지면 또 올라오는 케이스들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거를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이 정도 고생했으면 기다리면 또 올라온다. 한국 주식은 뭐 이제 그런 경험적으로 아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작년에 올해 초에 이제 상승장만 경험하셨던 분들은 이 정도면 이제 주식 다 때려치우고 싶으실 거예요. 사실. 그렇죠. 사실 이 정도 됐으면 올해 상반기에 수익이 좋았으니까 떨어졌을 때 기회다 싶어서 돈을 아마 더 넣었어서 내가 처음에 초기 투자 금액보다 더 늘어나 있을 상태가 돼 있을 많을 건데 지금은 이제 원금 복구만 하면 그만 이 판 떠난다는 생각 많이 하실 건데 기회는 또 갑자기 또 불같이 찾아옵니다. 대신에 살아는 남아 있어야 되죠. 살아는.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남는다는 게 정말 자기가 실력이 정말 뛰어나고 정말 아는 상태에서의 어떤 전략에 의해서 사고 팔고 매매하는 분들은 괜찮은데 모르고 그냥 허둥지둥 팔았다 저거 샀다 이거 샀다 막 이렇게 되면은 살기가 어렵죠. 네, 그죠. 어쨌든 뭐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버티면 되고 그다음에 좋은 종목들 가지고 있는 분들 뭐 심지어 삼성전자라고 하더라도 뭐 삼성전자, 현대차 결국은 수익을 주는 것들은 이런 주식들이 수익을 줘요. 시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 주식은 한번 내려가면 어떤 특정한 테마를 타지 않는 이상은 실적이 좋아도 올라오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번 정도는 테마를 타고 올라오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 확신이 있으면 버티는 건데 그러면 사실 좀 대박이 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단순하게 테마로 인해서 한번 반짝 떴다가 죽는 종목들 있죠. 이제 그런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남부 경협주 같은 것들 기대감 그다음에 일본 관련 테마들 이런 것들은 조심은 그런 주식을 밀렸을 때 같이 어차피 물려 있으면 그런 주식 매도해서 이때 내년에 뭐 사업 성장하는 뭐 카메라라던가 뭐 폴더블 쪽이라던가 자동차라던가 뭐 이런 쪽으로 좀 한번 리밸런싱에 대한 고민을 12월 달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대형주, 중소형주 다 손실 구간이고 자문사나 운용사들도 이번 달은 다 쉽지 않습니다. 다 쉽지 않고 대부분 다 마이너스 8에서 10% 났어요. 그러니까 다 힘든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장중단타 하시는 정도 종가 베팅으로도 사실 쉽지 않은 달이었고 정말로 장중에
스캘핑 하시는 분들 정도만 뭐 이번 달 그것도 잘하시는 분들만 수익이 낼 수 있었던 달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어야 사실 위안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태입니다. 다 같이 힘든 구간이에요. 다 같이 힘들다. 여기서 예. 위안을 좀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상승장에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남들은 다 버는 것 같은데 내가 못 버는 소외감도 되게 세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구 하나 쉽지 않은 구간이다. 예. 최근에 뭐 진단키트 주식들이 반등하긴 했지만 첫 달 동안 얼마나 또 고생했었어요. 그렇죠. 엄청 고생했었던 다 분들. 끝났다 해서. 네, 다 끝났다 해서. 근데 또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들, 특히 지금 위드 코로나 관련 주식들 있죠. 진짜 파라다이스. 위드 코로나 주들은 진짜 미칠 거예요. 지금 저도 이거 분들. 파라다이스 굉장히 이거 4주 신고가 영역이 완전히 좋았었고 했는데 결국은 변수가 나오니까 이게 뭐 얄짤 없이 뭐 그냥 뭐 거래량 없이 쭉쭉쭉 밀리잖아요. 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하이트진로도 마찬가지예요. 술은 지금 계속 잘 팔리고 있지만 오늘도 보니까 이제 장대 음봉 이런 거 나온 거 보면 결국은 또 투매 나온 거죠. 아마 실적은 내년 분명히 개선될 겁니다. 근데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버텨야 되는 구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행주들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여행주들 이게 가장 직격탄을 맞았을 것 대한항공 같은데 가볼까요? 항공주하고 여행주가. 대한항공은 오늘 오히려 조금 오히려 좋게 끝났네요. 그다음에 하나투어 바닥 인식이 좀 있나요? 네, 그러네요. 바닥 인식이 오히려 이쪽들은 좀 있네요. 오히려 음봉이 안 나고 뭐 미리 그러네요. 대한항공 하나투어는 좋은 구간에는 있기는 하네요. 근데 또 이것도 언제든지 또 차마 응축됐던 에너지가 뻥 터질 수 있는 거라 굳이 급할 게 좀 이게 한 이제 빠졌으니까 옆으로 조금 행보하면서 확인하고 사도 전혀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하여튼 급할 게 하나도 없다. 12월 달인데.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급한 마음은 어디서 생기냐면은 이렇게 현금이 있다 해도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내일이라도 급등하면 어떡하지? 그렇죠. 이런 불안감 네. 때문에 일단은 사는 그렇죠. 거죠. 어제처럼 그렇게 될까봐. 그렇지. 어제처럼 아침 시초가 내가 샀을 때가 저점이 될까봐. 분명히 어제 시초가에 사서 잘 샀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제 그거만큼 오늘 다 거의 하락을 했으니까 쉽지 않은데 이런 변동은 앞으로 2주 정도라고는 하지만 이것조차도 이제 믿을 수 없고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 수혜주도 이제 믿을 수 없게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아니 지금 위드 코로나가 맞는 거야? 아니면 지금 그렇다고 다시 예전 그 코로나 전국으로 가는 거야? 그렇죠. 모르겠는 거야 이게 뭐가 그래서 어려운데 지금 뭐 전문가 뭐 여기 나오시는 분들도 저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로 힘든 상황이에요. 종목별로 최적의 구간을 찾아야 되는 이제 대응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확실한 거는 이런 투매 구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오릅니다. 네,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구간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의외로 수익률이 좋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런 얘기를 요새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전혀 시장 예측이 안 안 되니까. 하니까. 오히려 이제 여기서 마켓 타이밍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건데 뭐 추가 매수 정도는 괜찮은데 뭐 지지고 볶고 그러니까 사고 팔고. 좋은 주식을 갖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하는 건데 막 사고 팔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조금 약간 비중 조절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아무것도 최소한 가만히 있는 게 뭐 수익률 회복 그리고 우리가 급락은 V자 반등 대부분의 급락은 외부 변수로 인한 급락은 대부분 다 V자 반등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크게는 코로나 작년 2월도 결국 급락이 나왔지만 되게 말이 많았잖아. 뭐 L자 반등이나 뭐 나이키 같은 반등이나 뭐 그런 모양이었는데 결국은 V자 반등으로 나왔잖아요. 한국 주시장은 급락이 나오면 우리나라 시장은 항상 보면 상승은 꾸준히 하고 하락은 빠르게 그리고 만회는 또 빠르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는 대외적으로 이게 한마디로 정해라. 저는 버텨라가 답인 것 같습니다. 버텨라.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빠르게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지금 잘 버티고 있는 혹은 지금 상황에서도 오르고 있는 그런 주도주들 그게 더 많이 오를 것이냐 아니면 지금 낙폭이 컸던 낙폭과대주들이 더 많이 오를 것이냐 그죠? 같은 기간 동안 네. 이게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죠? 왜냐면 단기 모멘텀으로 그게 진짜 고민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의 끝일 수도 있고 왜냐면 이번 급락으로 인해서 수급이 뒤틀린 게 다시 정상화된다라고 봤을 때 기존의 주도주가 죽고 그동안 무너졌던 게 올라올 수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 윗돌 빼서 아랫돌로 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그게
우리 예상대로 된 적이 별로 없죠. 없잖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없죠. 이제까지 주도주들 지금 강한 모습 보였으니까 앞으로 이게 반등하면 더 강할 거야. 근데 이제까지 강했는데 떨어진 게 별로 없는데 다시 급반등할 뭐 이유가 있나? 그죠. 그건 낙폭이 많이 된 것들이 오히려 그런 모멘텀이 있는 그죠. 거니까. 근데 지금 정석대로라고 하면 기존 주도주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낙폭 있는 것들은 결국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물량 맞잖아요. 물량들이. 맞고 올라오더라도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많이 물린 거를 더 산다는 건 어떻게 보면 더 사면 마이너스가 줄잖아요. 그렇지. 일단은. 그리고 싸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이제 그걸로 조금만 올라오면 내가 이제 계좌상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뭔가 이제 심리적인 유한이 좀 커요. 근데 실제로 보면 센 놈이 더 세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지금에서는 물타기는 좀 천천히 하셔도 되겠다 싶기는 합니다. 물타기는요. 근데 큰 재전지 원칙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베스트. 그리고 매수를 굳이 한다면 기존의 주도주였던 애들,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대형주들은 이제는 저는 조금씩은 분할 매수해도 되겠다. 네. 좋은 주식 위주로. 근데 저는 내년에 좋아올 만한 게 자동차랑 조선 빼고는 사실 좀 보이진 않아서 그게 좀 걱정이긴 하죠. 그래서 사실 내년에 기대치를 슬슬 증권사들 내년 목표치가 슬슬 조금씩 낮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줄이 주가 지수. 네, 주가 이제 밴드가. 그래서 근데 이 정도 빠졌으면 더 낮아지겠죠. 네, 좀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 뭐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변수는 있을 거니까 일단은 지금 큰 틀에서는 내년도 EPS가 전혀 개선되는 모습이 하향되는 추세가 마무리되는 국면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내년 한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추정치 되는 정도까지는 가봐야, 그러니까 1월 말까지는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변수고, 아까 제가 사무실에서 나오기 전에 봤던 게 이제 1월달에 있을 JP모건 헬스케어, 이건 뭐 취소나 대면으로 하는 걸 취소하겠다 이런 게 없거든요. 예정대로 하겠다 발표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도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들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ST팜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뭐 다 같이 쓸려서 내려왔지만 뭐 좋은 종목들도 분명히 저는 여전히 제약바이오 섹터, 자동차, 그다음에 뭐 조선 이 정도까지는 합리적으로 해볼 만한 베팅 해볼 만한 구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뭐 포스코 이런 것들은 네, 이 포스코 그다음에 효성 TNC가 볼까요? 저는 이거는 개투자분들 포스코도 참 엄청 흘러내렸네. 결국 오늘 50만 원 거의 왔는데 아무리 내년에 성장성이 안 좋더라도 이 주식은 참 의문입니다. 의문. 네, 의문. 효성 TNC도 조만간에 또 밸류에이션 콜 이런 게 좀 나오겠죠. 이게 보면 올해 1조 3천억 정도를 벌고요. 1조 4천. 내년에 1조 벌고 이게 문제인 거죠. 올해 1조 4천 번에 내년 1조밖에 못 벌어서 주가가 빠지는 거죠. 기대치가 확 낮아지니까. 그렇죠. 성장성은 근데 아무리 감안을 해도요. 내년에 1조를 버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2조잖아요. 그럼 우리 단순하게 퍼가 2배 좀 넘어요. 그냥 시가총액 나누기 영업이익 하면 그냥 대충 퍼 계산 나오거든요. 대략 내년 퍼가 지금 뭐 2.6배, 3.4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화학주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건데 주가가 이게 주가야라고 말을 해주는 거니까 뭐 할 말은 없어요. 시장이 이렇다는데 거니까. 시장이 이렇게 정하고 있다는데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예, 하여튼 참 어려운 장입니다. 그리고 참 그 예측하기도 어렵고 예, 대응하기도 참 어려운데 어쨌든 그나마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좀 바탕으로 자기의 어떤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게 필요하겠네. 시나리오, 네. 대응 시나리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종목 압축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기회를 삼아서 12월 달. 그러니까 다 빠졌으니까 좀 약한 네. 좀 우리 애들은 잡주라고 표현하면 또 가지신 분들이 좀 그러니까 좀 그 모멘텀이 별로 없는 덜한 그거 있어요. 대부분 그런 종목들 뭐냐면 누가 이거 사보래 이런 종목들 있죠. 어디 물어볼 데 없고 그냥 거래량이나 차트만 보고 매매했던 종목들 그냥 단순 그때 당시에 샀을 때의 어떤 특정한 모멘텀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슈로 이거 사보래가 됐을 건데 그 종목에 대한 그 모멘텀이 소멸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종목들. 근데 그런 종목들이 오늘 하락이 좀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호가도 얇고 그 다음에 그냥 거래량 대비 그냥 호가만 툭툭툭 빠지면서
보여지는 호가만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이 올해 우리가 9월 달에도 겪었고 2018년 10월 달에도 겪었고 몇 번 많이 겪었기 때문에요. 여기가 지나고 나면 또 좋은 기회는 또 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뭐 9월 달에 9월 달, 10월 달 안 좋았지만 11월 달은 그래도 좋았다고 해야 되나? 나빴다고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은 구간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저는 마무리 국면은 조금 더 있긴 해야 되지만 이제 다 왔다라고 봅니다. 예. 길어야 한 달. 지금 좀 우리 황 팀장이 아픈 손가락 발가락인데 포인트 모바일. 그 말씀 다 똑같죠.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이 뭐 상황에서도 말해 뭐예요.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이거는 이익 돈 잘 벌고 있으니 네. 이거는 그냥 버틴다. 네. 아니 그거를 아까 어떤 분이 네. 댓글로 남겨주셨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서. 이것들 보면 뭐 개파락 나오고 이게 보시면 거래량이 보이지도 않잖아요. 오늘 10만 주니까요. 뭐 거래 대금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소액만 가지고 내가 돈 10억만 있으면 상한가 보낼 수 있는 이거 오늘 18억이잖아요. 거래 대금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별주들이 다 이런 모양이에요. 지금 뭐 이것만 이 모양인가요? 뭐 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보면 실적은 또 이번에 나온 실적도 보면 잘 나왔거든요. 근데 하필 다 말씀드렸던 종목들 좋은 것들도 많았었는데 뭐 사실 뭐 이제 물렸으니까 이제 이것만 남은 좋은 거 거는 뭐 다 팔고 좋아서 팔고 이제 좋았지. 했고 이제 물린 게 이게 뭐 아픈 성과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계속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냥 버틴다. 그죠? 네. 그리고 송원산업도 사실 최근에 좀 강한 모습 계속 보였는데 오늘도 잘 버티다 막판에 그냥 쓸려 내려왔거든요. 오늘 장 막판 때까지 계속 빨간 19,200원 이제 넘어가면 이제 2만 원 넘어가겠다 생각했는데 어쨌든 오늘 거래도 나왔고요. 거래량 많이 터졌네. 네, 많이 나왔죠. 그나마 화학 업종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비해서 되게 잘 버티고 있는 섹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주식도 계속 저는 제가 가지고 이제 있는 분들은 송원산업 거의 팔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힘든 장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인 뉴스만 네. 보지 마시고요. 양쪽 사이드 긍정적인 거하고 양쪽 사이드 부정적인 거 이렇게 동시에 균형 잡힌 그 시각으로 좀 사물을 좀 성경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